여러분 안녕하세요. 재미있고 유익한 동양 고전 시간입니다. 오늘은 장자의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장자 외편 중에 천운장에 나오는 글이에요. 제목은 노이무공이라고 해서요. 수고스럽지만 공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인생살이가 그렇듯이 애는 엄청 쓰고 살지만 남는 것은 없다는 것이죠. 그럼 장자는 수고 대비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나 봅니다. 문장을 통해서 알아보죠. 첫 번째 단락입니다. 부 수행 막여 용주 이 육행 막여 용거. 부, 요 부자는요 지아비 부자가 아니고요. 여기서는 발어사라고 해서 본격적으로 말을 시작하기 전에 운을 떼기 위해서 쓰는 글자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옛날 교장 선생님 조회 같은 거 하실 때 하면서 말씀 시작하시죠. 그런 의미에서 붙이는 발어사, 출발 발자에 말씀 어자에서 발어사입니다. 그 다음에 수행 막여 용주와 육행 막여 용거 해서요. 수행 물길과 육행 땅길 육지길을 대꾸로 해서 가운데에 접속사 이를 넣어서 두 문장을 연결하고 있죠. 막여 용주, 막여 용거 있죠. 막은 없을 막, 여는 같으려 해서 뭐뭐만한 것이 없다. 많은 이동수단이 있지만 물길은 배만한 것이 없고 육지길은 수레만한 것이 없다. 장자는 이 첫 문장에서요. 물길과 땅길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사용하는 이동수단도 각각 다른 배와 수레를 이용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주지 가행 어수야 이 구주지 어륙이라고 단서를 붙이고 있어요. 이 써이자죠. 뭐뭇을 가지고 혹은 어떤 방법으로고요. 주지 가행 배주자죠. 여기서 가자는 가능조 동사예요. 뭐뭐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뒤에 행자가 붙었으니까 갈 수 있다죠. 배가 갈 수 있다. 어디를? 어수야. 물에서 배가 물에서 갈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서 접속사이 구주지 어륙. 구는 구하다 혹은 힘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추자는 밀추자죠. 지자는 앞에 배 주자를 지시한 대명사예요. 배를 어륙, 육지에서, 땅에서 밀려고 애쓴다면, 즉 몰세 불행심상, 즉 몰세, 몰은 죽을 몰자고 새는 세상 세자예요. 그래서 세상이 다 끝나도록 혹은 죽을 때까지 해도 불행, 할 수 없다. 심상, 심은 깊을 심자고 상은 항상 상자인데요. 여기서는 거리의 단위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 심자는 8자 심자고요. 상자는 이 심의 2배, 16자 상자예요. 그래서 8자, 16자 해서 얼마 되지 않는 거리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다 가도록 배를 땅에서 밀어댄다 해도 얼마 가지 못할 것이다. 정리해보죠. 부, 수행, 막여, 용주, 이 육행, 막여, 용거. 무릇, 물길은 배를 타는 것만 한 것이 없고, 그리고 땅길은 수레를 타는 것만 한 것이 없다. 이 주지 가행어수야, 이 구추지 어육. 물에서 갈 수 있는 배를 가지고서 땅에서 배를 밀려고 애를 쓴다면, 즉, 몰세 불행심상 세상이 끝나도록 밀어도 얼마 가지 못한다. 다음 단락입니다. 고금 비수륙여 준호 비죽어여. 옛꽃자 지금 금자고 수륙 물수 땅육자죠. 그리고 요 비자는 아닐 비자고 여자는 의문 어미사예요. 뭐뭐인가 하는 의문사입니다. 그리고 주자는 주나라 주자, 노는 노나라 노자고요. 그래서 이 문장을요 그대로 풀어보면요. 고금 옛날과 지금은 물길과 땅길이 아닌가? 주나라 노나라는 배와 수레가 아닌가? 예요. 이게 뭔 소리래요? 여기서 안일비자와 의문 어미사
여자를 넣은 것은요, 이 작자가 자기의 주장을 강조하기 위해서 반어법으로 쓴 거예요. 예를 들면 당신 학교 갔지요? 이 얘기를 당신 학교 가지 않았어요? 강조해서 말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요, 옛날과 지금은 물길과 땅길처럼 다르지 않느냐, 주나라 노나라 다른 것 또한 배와 수레처럼 다르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장자는 앞문장에서 물길과 땅길은 다르기 때문에 이동수단도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런 이치로 옛날과 지금도 다르고 주나라 노나라도 서로 다른 나라다. 그러니까 옛날은 옛날에 맞춰서, 지금은 지금에 맞춰서, 그죠? 옛날은 옛날 방식대로, 지금은 지금 방식대로, 그리고 주나라는 주나라의 방식대로, 노나라는 노나라 방식대로 해야 되는 것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장자는 옛날과 지금은 뭐 당연하게 다른 것이고, 그리고 주나라와 노나라도 서로 다른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인데, 굳이 이렇게 물길, 땅길이며 배며 수레까지 등장시키면서 반어법까지 쓰면서 강조를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다음 문장에 밝히고 있는데요. 그 문장 읽기 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공자의 행적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공자는요, 노나라 태생으로서 평생 주나라 무왕의 동생인 주공단, 흔히 주공이라 그러죠. 주공단을 흠모해서 꿈에서도 보고 싶어 할 정도였다고 했답니다. 이 주공으로 말하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주례, 주나라법, 그리고 의례, 의식을 저술한 인물이에요. 그리고 공자는 이 주문공의 시대에서 약 500여 년이 지난 춘추시대 말기의 사람입니다. 나라가 다르고 그리고 500여 년의 간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자는 여전히 주공이 세우고자 했던 그 이상적인 예악의 나라를 출생국인 노나라에서 그 예악을 실현시키고자 노력한 사람이에요. 장자는 공자의 이런 부분을 지금 지적하는 것입니다. 나라도 다르고 시대도 다른데 실현 불가능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공자는 애를 쓰면서 터무니없는 일을 꿈꾸는 사람이다, 이런 것이죠. 그럼 다음 문장 보시죠. 금, 기, 행주, 노, 시, 유, 추주, 육야. 금, 지금 공자가 지금 그런다는 거예요. 지금 기, 바랄기입니다. 우리 기도하다는 기자의 의미가 이 글자에도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행주, 행하다. 주는 주나라 예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나라 예법이 행해지기를 바란다. 누가? 공자가. 어디에서? 노나라에서. 시, 그것은, 그러는 것은, 그렇게 하는 그것은 유, 같을 유. 뭐와 같다? 추주, 육야. 앞서 말했듯이 땅에서 배를 미는 것과 같은 것이다. 미련한 짓이다.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이거예요. 그러니 노이 무공, 신필 유앙. 노, 수고스러울 노자예요. 우리 노동 그러죠? 수고스럽지만 그러나 이자, 그러나 무공, 공효, 공이 없다. 효과가 없다. 수고 대비 대가가 없다. 가성비 제로다, 이거예요. 왜 부득이 주문공의 예법을 이 시대에 회복시키려고 하느냐? 땅에서 배를 미는 것과 같으니 얼마나 터무니없는 일이냐. 그러니 신필유앙, 몸신자, 반드시 필자, 재앙앙자예요. 당연히 몸도 재앙을 받을 것이다.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장자는 수고스럽지 않게 약간의 힘만으로도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겠지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피, 미지, 부, 무방지, 전, 웅물이 불궁자야. 피, 그 피예요. 3인칭 대명사입니다. 공자를 말하는 거예요. 미지, 미, 아직 미자죠? 지, 알지자. 공자는 아직 모르고 있기, 야, 뒤에, 때문이다예요. 모르기 때문에 배를 땅에서 밀고 있는 것 같은 일을 하는 것이다. 무엇을 모르느냐? 부, 무방지전, 웅물이 불궁자야. 여기서 부자는요, 발화사도 아니고 지압이 부자도 아니고요, 3인칭 대명사로 쓰였습니다. 그 기자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쩌저쩌고 한 것, 놈자자까지 가는 거예요. 공자는 아직 모른다. 무엇을? 그 뭐뭐뭐뭐 한 것을 미지, 모르기, 야, 때문이다.
문장이 구성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여기서 무방지전을 먼저 보시면요. 없을 무자에다가 방법 혹은 방향의 의미인데요. 무방하면은 방향이 없다 혹은 방법이 없다. 이거는 의도하지 않는다, 계획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장자의 무위의 뜻을 말하는 거예요. 무방지전에서 이 전자는요, 옮길 전자이지만 흔히 구를 전자의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구른다는 의미 속에는요, 깨닫는다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무방의 깨달음, 말하자면 무위지도예요. 이 무방지전 앞에 써 이자가 생략된 것으로 봐서요. 예, 무방지전으로 무위의 도로서 웅물이 불궁자야예요. 웅물, 웅할 웅이고 물은 사물 혹은 경물이죠. 어떤 상황, 천지자연이 어떤 사물이든 어떤 경우든 그것에 응하여서 접속사 이 응하여서도 불궁, 이 궁자는 막힐 궁자입니다. 이게 다할 궁자도 되는데 요 동굴 혈자에다가 몸 궁자죠. 동굴 속에 몸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막혀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불궁하면은 막히지 않았다죠. 무위지도, 무방지 전으로 세상 만물에 응하니 막히는 것이 없다는 것, 그것을 공자는 모르기 때문이다. 무위지도로 다 세상 만물에 대처하면 막히는 것이 없는데 그 무위지도를 안 하고 공자는 유위법을 쓰기 때문에 터무니없이 배를 땅에서 끄는 것 같은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이다. 이 얘기예요. 500여 년 전에 그 주나라 예법을 노나라에서 실천시키려고 그 애를 쓰고 다닌다고 지금 장자가 말하는 것이죠. 예, 요 무방지전을 조금 더 보시면요. 장자는요, 노자의 도가를 계승 발전시킨 사람으로 보는데, 발전시켰다기보다도 시대에 맞게, 예, 그 당시에 사람들의 근기에 맞게 변화시켰다고 봅니다. 장자의 이 무방지전, 즉 무위지도를 달리 말하면요, 무위이 무불위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의도하지 않지만, 계획하지 않지만 되지 않는 것이 없다. 저절로 자연스럽게 다 된다. 이런 논리인데요. 노자의 무위가 자연의 법칙에 순응해서 그 본성에 따라서 하면은 본래 그렇듯이 저절로 다 되는 것이야 라는 노자의 의미와 달리 장자의 무위는 노자처럼 그저 자연에 순응하는 그런 무위가 아니라 끊임없이 계획하고 의도하는 그런 유위의 과정을 거친 후에 얻게 되는 무위예요.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웅물, 어떤 상황에 대처하여도 막히는 것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된다. 때문에 장자의 무위는요, 유위를 거친 무위이기 때문에 공자의 유위와는 결코 떨어질 수 없는 아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어요. 좀 더 풀어보면요, 정말 별 방법을 다해서 죽으라고 배를 땅에서 미는 것이 유위라면 무위라는 것은요, 그런 혹독한 과정을 수없이 겪은 후에 비로소 자연스럽게 배는 물에 띄우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그 이후로 자연스럽게 배를 물에 띄우게 된 그런 상태의 무위입니다. 예, 지금 배를 물에 띄우는 거지 땅에다 미는 사람이 어딨어. 이거는 아주 단순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요, 세상살이 살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끊임없는 유위의 과정을 거쳐야만이 무위의 과정에 들어간다는 것을 지금 설명드리는 겁니다. 때문에 이 문장은 장자가 공자의 유위를 비난한다기보다도 그 자신이 주장하는 무위의 경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공자가 말하는 그 유위의 한계를 지적한 문장이라고 보겠습니다. 정리해보죠. 고금 비수륙여 주노 비주거여. 고금은 수륙처럼 다른 것이 아닌가? 주나라와 노나라는 배와 수레처럼 다른 것이 아닌가? 고와 금은 다른 것이고 주나라와 노나라는 다른 것이다. 이 말을 하는 거죠. 금, 기, 행주, 노, 시, 유, 추주, 육냐. 지금 주나라의 예법을 노나라에서 행하기를 바란다면 이것은 배를 땅에서 미는 것과 같은
한 것이다. 노이무공 신필유앙. 그러니 수고스럽기만 할 뿐 공이 없고 몸도 반드시 재앙이 있을 것이다. 피미지 부무방지전 웅물이 불궁자야. 그는 공자는 저 무방지전으로 사물에 대처하면 막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아직 모르기 때문이다. 네, 다음 단락입니다. 차, 자독, 불견, 부, 길고, 자호. 차, 또 차자죠. 예, 그리고 자, 자는 아들 자자가 아니라 여기서는 2인칭 대명사인 그대, 자네를 말합니다. 예, 공자를 지칭하는 거예요. 자, 그대는, 공자는 홀로 독자죠. 공자, 그대만 홀로 불견, 보지 못하는가? 이 견자는요, 본다는 의미보다도 알다는 의미로 해석하셔야겠어요. 부, 길고자. 부는 말씀드렸다시피 그 기자입니다. 예, 3인칭 대명사요. 길고, 길은 두레박 틀 길자고, 고자는 두레박 고자예요. 그래서 길고 하면 두레박입니다. 그러니까 그대만 유독 저 두레박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 사람 다 아는데 너만 두레박을 몰라? 이 얘기예요. 인지즉 부, 사지즉 앙. 인사에서 당길 인, 버릴 사. 이 집사자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왼쪽에 손수변을 생략한 글자로 이 집사자가 버릴 사자로 흔히 쓰입니다. 그 다음에 부앙이죠. 예, 부는 엎드릴 부, 앙은 우러러볼 앙이에요. 사람으로 말하면 엎드릴 부, 우러러볼 앙이겠지만 두레박을 지금 말하는 거기 때문에 엎어질 부, 자빠질 앙 이렇게 해석해야겠습니다. 인지즉 부, 두레박 끈을 당기면 즉 부, 엎어지고, 사지즉 앙, 끈을 놓으면 즉 자빠진다. 예, 그 다음 문장이요. 피 인지소인 비 인야. 피 3인칭 지시대명사입니다. 예, 그것은 두레박은 엎어지고 자빠지는 그 두레박은 인지소인 사람이 당기는 것이지. 요 바소자는요, 불완전 명사로서 뒷글자 요 인을 명사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당기는 것. 비인야 안일비. 여기 주어 두레박에 생략된 거예요. 그래서 두레박이 사람을 당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람이 두레박 끈을 당기면 두레박은 엎어지면서 물의 두레박에 담기죠. 반대로 두레박 끈을 놓으면 두레박이 자빠지면서 두레박 안에 물이 쏟아지는 거죠. 즉 두레박은 사람이 끈을 당겼다 놓았다 하는 것이지 두레박이 사람을 당겼다 놓았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두레박에 잘 담느냐 못 담느냐, 많이 담느냐 적게 담느냐는 순전히 두레박 책임이 아니라 사람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해서 고 부앙이 부득 제어인. 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부앙, 두레박이 엎어지든 자빠지든 부득 제어인이에요. 부득, 득자는요 얻을 득이 아니라 여기서는 가능조동사예요. 할 수 있다는 의미의 득입니다. 그리고 요 제자는 죄지을 제자죠. 두레박이 엎어지든 자빠지든 다른 사람들에게 죄를 질 수 없다예요. 죄 짓지 않는다예요. 죄는 사람이 짓는 것이지 이 두레박이 잘못한 게 아닌 거예요. 예. 정리해보죠. 차, 자독 불견, 부, 길고자호, 그리고 공자 그대만 저 두레박이라는 것을 모르는가? 인지즉 부, 사지즉 앙. 그 두레박이라는 것은 당기면 즉 엎어지고 끈을 놓으면 즉 자빠지는 것이다. 피인지소인 비인인야. 그 두레박은 사람이 당기는 것이지 그 두레박이 사람을 당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고 부앙이 부득 제어인. 그러므로 두레박이 엎어지든 자빠지든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짓지 않는다. 결론입니다. 고 부 사망 오제지 예의법도. 그러므로 부, 여기서도 그 기예요.
3인칭 지지대명사. 저 사망오제지 예의법도는 사망오제, 고대 국가에 있었던 사망오제, 사망오제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데요. 삼황은요, 천황, 지황, 태황 이렇게 있고요. 오제는 황제, 전욱, 제국, 그리고 요임금, 순임금 이렇게 사기에 나와 있는 것으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국가에 있었던 사망오제 당시에 시행되었던 예의법도는 불긍어동 이긍어치, 불안일불, 긍자는 자랑할 긍자인데요. 숭상하다 혹은 이제 중요한 가치를 두다, 중점을 두다, 뭐 이런 정도의 뉘앙스를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불긍어동 하면요, 어디에 자랑하지 않는다, 무엇에 중점을 두지 않는다, 그죠? 이 어동, 동자 똑같이, 그러니까 사망오제 때 시행했었던 그 법과 똑같이 시행하는 것을 자랑하지 않는다. 숭상하지 않고 긍어치, 오직 숭상하는 것은 어치, 다스려지는 것에 중점을 둔다. 예, 뭐예요? 사망오제의 예의 법도를 똑같이 따라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그 중점을 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망오제가 세상을 다스렸던 예의 법도는 바로 앞문장에서 비유를 들었던 두레박이에요. 두레박은 사람들이 조절을 하는 것에 따라서 물을 많이 담기도 하고 또 적게 담기도 하죠. 고대 국가에서 했던 이 사망오제의 예의 법도는 때와 장소에 맞게 다스려야 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장자는 두레박에 이어서 한 가지 더 비유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고, 비, 사망오제지 예의법도. 그러므로 비유하다, 비유컨대 사망오제의 예의법도는 기유, 사리, 균류야. 그 기자죠. 그것은 같을 유예요. 같아. 뭐하고 같아? 사리, 균류. 사는요, 아가위나무, 사자고요. 이자는 배나무, 이자. 귤나무, 귤자. 유자나무, 유자예요. 요 네 가지 나무의 특징은요, 유실수로서요, 열매가 있는 나무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야자는요, 우리가 사악하는 사자로 이제 흔히 알고 계신데, 문장 맨 끝에 붙는 의문 어미사, 그런가? 라는 의미를 가질 때는 사로 안 읽고 야로 읽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의문사기보다도 감탄의 뉘앙스로서 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망오제의 예의법도를 비유해보면 그것은 아마도 이런 사리 균류의 나무와 같아서 약간 감탄어죠. 기미상반이 개가 어구. 기미상반, 그 맛이, 그 나무 열매들이 그 맛은 상반, 서로 반대야. 서로 달라. 그러나 개가 어구. 개, 모두 개자죠. 가하다, 옳다. 어디에? 어구. 사람들이 입에 다 맞다. 즉 두레박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물의 양이 달라지듯이 삼황오제의 예의법도도 시대와 장소에 맞춰서 잘 다스리면 모든 사람에게 맞출 수 있다입니다. 네, 정리해보죠. 고, 부, 사망오제지 예의법도. 그러므로 저 사망오제의 예의법도는 불궁어동, 긍어치. 네, 그 법을 똑같이 시행하는 것에 중점을 두지 않고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중점을 둔다. 고, 비사망오제지 예의법도. 예, 그러므로 사망오제의 예의법도를 비유해보면 기유, 사리, 균류야. 그것은 아마도, 요 기자는요, 아마도라는 의미도 들어있어요. 그것은 아마도 아가위나무나 배나무, 귤나무, 유자나무와 같아서 기미상반이 개가 오고 그 맛은 서로 다르지만 그러나 모두 사람의 입맛에 맞는 것과 같다. 그죠? 이상으로 요 문장은 이렇게 끝나는데요. 이 내용은 얼핏 지금 21세기에 그야말로 2500여 년 전에 글을 읽는 것도 지나치게 시대착오적인 행위가 아닌가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법고 창신이라는 말이 있죠. 옛것을 법삼아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 장자가 주장하듯이 이런 고전을 이야기하면서 이 이야기 속에 빠지지 말고 시대에 맞게 응용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지혜를 얻기를 바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자칫
간과할 수 있는 것이 불가에 웅병여약이라는 명제가 있습니다. 병에 따라서 약을 준다는 뜻이에요. 장자가 주장하는 이 무위의 단계는 매우 높은 경지입니다. 우리는 유치원생들에게 공술의 공수거를 말하지 않아요. 상대에 따라서 약을 주는 거예요. 우리 보통의 사람들은 살아생전에 배를 육지에서 미는 그런 어리석은 짓이라 하더라도 열심히 유의를 함으로써 그런 중에 무위의 도를 깨쳐야 하는 중생들입니다. 수고스러울 뿐 공이 없는 이런 유위의 과정을 거치다 보면 어느덧 힘을 아주 조금 들이고도 효과를 크게 얻을 수 있는 그런 경지에 이를 것이죠. 때문에 장자가 이 문장을 통해서 공자를 비난했다기보다는 무의사상의 장점을 주장하면서 유의법과 무의법의 차이를 밝히고자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상으로 노이무공, 수고스럽지만 공이 없다는 문장을 주제로 장자의 이야기 읽어보셨습니다. 또 좋은 문장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